지금 경제 상황이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차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코앞까지 왔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높다, 좀 있으면 그 가격이 꺼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내 집 마련은 우리나라에서도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타이밍을 논하는 건 내 집 마련 타이밍이에요. 안녕하세요.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경매를 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투자인입니다. 최근에 모든 분들이 빠르게 체감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냐, 불장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같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느끼고 있었던 체감인데요. 맞아요. 지금 풍선 효과다 이러면서 여러 단어가 매체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 모든 부분이 다 맞고요. 저는 현재를 바라봤을 때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상승을 얘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자 관점보다는 내 집 마련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경제 상황이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차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규제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꼭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강력하게 여러 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책 자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요. 사지 말아라. 돈이 없어서 갭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은 사지 말아라. 또는 비싼 집을 대출을 받아서 사지 말아라. 또는 여러 채를 가지고 싶어서 투기를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막는 대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는 열려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경제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온다에 따라서 당연히 사야 되는 지역이거나 사야 되는 집은 가격이 충분히 올라야 되고 오르고 있죠. 가격은요, 거품이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거품이면 꺼져야 돼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코앞까지 왔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높다, 좀 있으면 그 가격이 꺼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불장이 왜 일어났는지를 현장에서 겪어보면서 계속 추이를 보다 보면요, 우리 국토가 부동산 가격을 평균적으로 같이 올려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거예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지역이 한정적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인구는 줄 거고 1인 가구가 많을 거고, 그렇다면 집은 서울대급 집만 가격이 오를 거고요. 그 입지만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그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시야를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 뜨거워진 가격이 꺼지는 지역이 있을 거고, 계속 오르는 지역, 계속 유지하는 지역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규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 또는 헌집이 새집이 될 지역,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 새 아파트를 짓는 지역을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 앞에 초자를 붙이시면 딱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 경영하시는 분, 또는 대기업도 어렵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굳이 피해가면서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나라에서 하라는 쪽,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어떤 부동산을 사면 가장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그곳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하시죠.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다. 이 물건이 투자 가치가 있으면 살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돼요.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누가 알아요? 신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투자 타이밍은 항상 있어요. 지금 현재 타이밍을 논하는 건 내 집 마련 타이밍이에요. 현재 내 집 마련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미련을 떨쳐버리시는 게 맞고요. 내 집 마련을 정말 하고 싶어, 나 자신과 내 가정이 나의 소유의 집에 살고 싶어 한다면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에요. 저도 투자자로도 살아봤고 2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이냐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살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가, 또는 내가 살아야 되는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가, 그거를 본인이 알아요. 난 이 지역에 진짜 살고 싶어. 그 동네에서 가격이나 값어치가 오를 집이 바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이야 라고 어떤 부동산을 그 초점을 맞춰보세요. 과거에는 저도 초보였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대출을 많이 막 쪼이고 이러면 저도 같이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초보는 어려웠지만 그 시장에서는 고수들은 살 수 있는 방법론이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고수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나 올해 이 시장에는 초보나 고수나
다 어렵게 꽉 조여놓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경제는 말도 못하게 어려운 거 맞고요. 그럴 때 딱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집을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규제가 많이 있는 거와 상관없이 내 집 마련은 우리나라에서도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국민이 내 집 하나 갖고 싶다는데 막을 정부는 없습니다. 네, 지금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드렸는데요. 저같이 기성세대로 넘어간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보다 늦게 출발하신 분이거나 저보다 젊으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적죠. 그리고 막혀 있다라고,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거든요. 상품이 무한정으로 많아요. 또는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사면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 타이밍에 꼭 사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그 상품 가격이 오늘로 세일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정적으로 바뀝니다. 또는 상품이 리뉴얼 될 겁니다. 때문에 앞으로 오른 가격으로 사실 거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자본이 적거나 모아놓은 돈이 적으신 분들은 마지막 세일 기간이 끝나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타이밍이에요. 두 가지 방법론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을 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가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가격이 같은 집들을 쫙 나열을 해서 집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또는 내 가족이 거주하는 생활 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도 있고, 그 다음에 누려야 되는 인프라도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집의 형태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먼저예요. 그 지역이 가격이 정확히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서 내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역을 먼저 정해놓고 나의 형편에 맞게 영끌하지 않는 집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집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옵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만약에 투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가격이 오를 곳을 보는 거죠. 그리고 포커스가 내 집만으로 정해졌다면 살면서 행복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선택을 하시는데 거기에 그래 나는 행복하기만 하면 되지, 오늘 산 가격이 10년 뒤에도 똑같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10년 뒤에는 가격까지도 뛰는 집을 살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서울대라고 그러면 다 아는 상품이잖아요. 그 상품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미래의 가치로 봤을 때 서울대가 가격이 떨어지거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대급을 사기에는 내 돈이 부족해요.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집이 앞으로 서울대처럼 위상이 대단할 집이야, 또는 재개발 재건축이 될 집이야 라고 하는 집을 서울대급 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거기에 거주할 주민이 원하는가가 기본 베이스에 깔리고요. 그 다음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거는 미리 예습을 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배포를 해주거나 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개발시킬 거라고 국민들한테 깜깜이로 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다 공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공부해서 여기는 발전을 할 곳이야 라는 곳을 두 번째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국토종합개발계획대로 진도가 나가. 그런데 그곳을 다스리는 원님들도 있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또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추진력을 가지고, 또는 주민들이 그거에 호응을 하고 있는지 현장을 다니시면서 파악을 하시면 세 개가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개발은 추진돼요. 우리가 살다가 그곳의 인프라를 모두 누리다가 내 집이 우리가 원하는 새 아파트로 되는 과정까지 겪으시면 돼요. 이제 2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넓고 새 아파트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불편하고 힘든 주거가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멀리 나갔던 집이 이거 5년 뒤에는 가격이 몇 프로밖에 상승 안 할 지역인데 저분들이 새 집이라고 이사를 갔네? 우리 가족이 살고 싶지 않은 지역까지 멀리 이사 가실 때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입지가 훌륭한 곳은 가격 상승력이 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부터 봐야 된다? 새 집이냐, 흔 집이냐, 아파트냐, 다세대냐, 이걸 먼저 구분하시기보다는 이 입지가 얼마나 서울대급이 될 것인가를 먼저 파악하시면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을 보는 눈이 되는 거죠. 오래 보유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집은요, 집은 뭐예요? 8년 정도 지나가면 집은 낡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중급, 나중에는 구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 집이 많아져요. 점점 나의 경쟁 상대가 많아져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입지에 다른 새 아파트가 경쟁하려고 들어올 땅이 많아요.
그러면 가격은 오를 수가 없어요. 물건하고 똑같잖아요. 금이 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에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오르죠. 규제 지역으로 묶은 거는 들어오는데 자격 조건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 대출이 가능한 사람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정당하게 자금 출처를 밝힐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규제에 합당한 분들이거든요. 그곳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의 자격이고요. 또 하나는 현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규제 지역이건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많이 가셔서 편하게 겟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합당한 자격 조건이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풍선 효과라는 단어를 우려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쪽이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 주변이 수혜를 누릴 것이다 라는 단어잖아요. 풍선은 터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선으로 들어가실 때도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을 고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풍선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다. 알고 접근하시는 건 리스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대평가됐다라는 지역이 현재 매체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풍선 효과 지역이거나 갑자기 신축 분양을 많이 하는 지역, 그쪽은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으니 조심을 하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저평가된 지역은 누구나 꺼려하는 동네거든요. 다세대 빌라촌이 많이 형성돼 있고 저평가돼 있어요. 왜냐하면 입지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곳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새 아파트들이 들어올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제가 좀 소심한 성격이라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고수가 있고 개미 투자자가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똑같아요. 개미 투자자들이 막 와서 묻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계좌 이체부터 해버리는 그런 곳을 저는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붙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쪽이죠. 동탄하고 구리.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그 정도로까지 소문이 나 있는 곳이고요. 떨어지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규제 지역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겠는데 저는 경매를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지역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경매 법정에서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는 규제 지역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시장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아파트가 될 곳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단지보다는 어떤 빌라촌이 더 유망하다, 진도가 빨리 나간다, 이런 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랑구 어떠신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내년에는 중랑구의 부동산 최고의 과정 교수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깊숙하게 알고 있어요. 중랑구 지역은 오른쪽 서울의 끝에 치우쳐 있어서 20여 채를 갖고 있는 저마저도 중랑구가 없어요. 관심 밖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이 안에서 주민과 정부 또는 그곳을 행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숙하게 알게 되었고요. 지금 모아주택이 흐지부지 될지에 대해서 여부가 다른 지역은 좀 불투명한 지역이 많은데 순서대로 차곡차곡 하겠다는 의지와 교육열이 굉장하세요. 그래서 중랑구로 한번 달려가 보시는 건 어떤가? 그러나 딱 하나 포인트는요. 진도가 좀 빠른 거를 선택하시면 좋겠다 추천을 드릴게요. 23가지 모아주택 중에 진도는 다 정해져 있어요. 이유는 아시죠? 이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구역이 먼저 했는데 2구역도 동시에 진행하라고는 못해요. 그 지역에서 이사를 다녀야 되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고 내 나이가 어느 정도라면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거에 들어가도 되겠군이라는 나의 설계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중랑구를 선택하셔서 한번 임장을 가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1억과 2억을 모으셨다라고 저는 전제를 할게요. 모으시지 않고 뭐 증여를 받았다거나 그런 분들하고는 부동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열심히 해서 1억, 2억을 모았기 때문에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1억과 2억이 있으시다면 생애 최초 대출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70%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70%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이자를 얼마를 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금액에 지금 접근하실 수 있는 지역은요, 상도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가시는 거 어떨까 생각해요. 언덕에 마을버스를 타고 가시면서 저를 욕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진도가 느리고 힘들어. 그렇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빨라요. 한강을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곳에 1억과 2억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망원동에 가셔도 다세대 주택이 1억과 2억으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라면 1, 2억으로 강동구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매수로 한다면 강동구에서 1, 2억에 못 사요. 그러나 경매는 사고가 터지거나 채무가 있거나 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사고가 몇 년도에 터진 지역이 강동구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매 시장에 좋은 물건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경매인들은 보면 임장을 가서 집의 가치를 많이 보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내 집 마련하고 똑같아요. 샀을 때 내가 실거주 할 수도 있는 집이니까 인프라나 입지나 이런 건 기본 베이스예요. 좀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동산을 약간 생명체로 보는 사람인데 빌런이 사실 때가 있어요. 어떤 신축 아파트이건 다세대건 주민이 나를 괴롭게 할 때는 그건 힘들어요. 그래서 경매 갔을 때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인터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나 경매로 왔어요 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 동네 이사 오고 싶은 주민으로 몰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를 하는데 내 주민이 나와 호흡이 안 맞는다, 또는 주변에 내가 싫어하는 악재가 있다던가 그런 거를 꼭 보고 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집이 내가 실거주를 안 하더라도 누가 들어오는 거죠? 매수인이 오거나 임차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도 그건 똑같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하고 와요. 지난번에 강동구에 제가 입찰을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한 집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그 집은 투자 가치로는 최상이었어요. 그런데 한겨울이었는데 제가 봐야 되는 그 집 위층에 창문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는 삶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투자 가치가 있지만 이 집은 내가 그분을 이사시킬 수는 없으니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저 같은 경매인도 있을 거예요. 나약하게 그지없겠지만 저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세 번째 책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집을 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은 책을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지막 책이다 생각을 하고 다 쏟아부었어요. 그 책이 바로 이번 세 번째 책, 무조건 성공하는 내 집 마련 첫걸음이에요. 부동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았으니까 이 책을 옆에다가 책장에다 꽂아 놓으시고 꼭 참고 서적으로 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중학생 정도 이상이 되면 자녀에게 이 책을 한번, 너 공부하다가 힘드니까 이 책 좀 읽어볼래? 라고 읽혀주시면 어떨까요? 그 친구들한테 부동산에 대한 거부감이나 알러지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게 자부합니다. 가족이 다 같이 읽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20년 동안 제가 부동산 시장을 겪으면서 언제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핑크TV를 보시는 분들은 나는 해보겠어 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의지를 갖고 지치지 마세요. 우리가 스타트가 어려운 거지 스타트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완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완주했을 때 정말 훌륭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핑크TV 여러분의 행복한 부동산 투자 또는 내 집 마련 기원 드립니다.